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우리 네 번째 발표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공학과 황승현 님이시고요. 백신 주다 대신 패치로 만능 패치 개발기입니다. 과연 어떤 개발기가 될지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나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번이나 바쁜 일정을 피해서 맞아야 됐고 또 한 번에 들어가는 약물이 많아서인지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게 몇 차례씩 주사를 맞는 대신 한 번에 간편하게 패치를 붙여두면 알아서 백신 약물이 체내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패치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첫 번째로 방출돼야 되는 약물과 두 번째로 방출돼야 되는 약물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출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체와 호빵만 알고 계시면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적용한 개념은 바로 체입니다. 체를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이렇게 생긴 체는 물질들이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나 구멍이 이렇게 촘촘한 체는 물질들이 통과하기가 어렵죠. 단순하게 저는 먼저 방출되어야 되는 약물을 이러한 성긴 체에, 나중에 방출되어야 되는 약물을 이렇게 촘촘한 체에 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면요. 먼저 체의 촘촘한 정도는 제가 약물을 탑재할 때 2가지 물질을 화학적으로 가교를 시켰는데요. 이때 이 화학적으로 가교되는 정도에 따라 체의 촘촘한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화학적으로 가교를 더 많이 시키게 되면, 즉 화학적 가교 밀도가 높아지면 더 촘촘한 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화학적으로 가교를 좀 덜 시키면 성긴 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촘촘한 체에서 약물이 더 천천히 방출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적용한 개념은 바로 호빵입니다. 호빵의 구조는 어떤가요, 여러분? 호빵은 외부는 빵으로, 내부는 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언뜻 보기에 그리고 호빵을 가르기 전까지는 팥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활용해서 나중에 방출되어야 되는 약물을 이 팥의 위치에, 즉 내부에 꽁꽁 싸매두고 먼저 방출되어야 하는 약물을 빵의 위치에, 즉 외부에 위치시키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때 외부와 내부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정교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제작한 제 패치는 먼저 방출돼야 되는 약물과 나중에 방출돼야 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빵에는 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야채 호빵, 피자 호빵, 그리고 쌀로 만든 호빵이나 밀가루로 만든 호빵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외부와 내부에 들어가 있는 약물은 얼마든지 다른 약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패치는 뇌출혈과 같은 질환에서 혈관을 신생시켜주는 물질을 넣어서 혈관이 새로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본 패치인데요. 이렇듯 단순하게 약물만 변경해 줌으로써 백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쓰임이 무궁무진한 패치를 저는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과학적인 연구의 재미이자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그런 발명품이 아닐까, 그런 개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석현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호빵 인형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거 아이들 교구 같아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가지고 노는. 맞아요? 이거 강아지 노즈워크 하는 인형입니다. 인형이네요. 네. 궁금한 게 패치에 어쨌든 간에 약도 들어갈 텐데 그냥 비용적인 거 생각하면 그냥 약물을 담아서 주사를 하는 게 그 패치 비용보다 훨씬 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패치라는 게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걸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패치가 일반 주사제와 차별성을 가지는 거는 주사는 일반적으로 정맥 주사, 근육 주사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그 타겟하는 위치에 바로 주사를 그러니까 약물을 바로 전달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패치를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이 패치 자체에 대한 제작의 재료적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약물과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서 비용적으로도 충분히 미래에
실제 이런 의료 환경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소재이자 제작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충현 교수님. 네, 재밌었습니다. 이 좋은 비유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패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잡아서요.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있는 부분이 피부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투과되는 방식으로 약물이 전달되는데 그 사이에 막을 둬서 그 전달 속도를 조절한다는 메커니즘인가요? 아니면 인젝션, 아주 작은 마이크로 인젝션 같은 작은 주사 바늘들이 피부를 투과를 해가지고 그 주사 바늘의 두께 같은 것을 조절을 해서 약물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한 패치를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를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실제 제 패치는 뇌 출혈과 같은 뇌 허혈성 질환에서 혈관을 신생시켜주는 패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실제 뇌를 여는 뇌 개두술을 진행해서 뇌에 듀라라고 하는 뇌 막 표면에 이 패치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다시 닫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패치의 구조 자체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파세 위치에 혈관 신생 메커니즘에서 나중에 방출되어야 되는 약물이 있고 먼저 방출이 되어야 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때 먼저 방출되어야 되는 약물을 외부에 위치시키고 나중에 방출되어야 되는 약물을 내부에 방출시키고 이때 내부에 위치하는 이 팥을 구성하는 소재는 화학적 과교밀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내부에 있는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는 그런 구조체를 구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소도구랑 설명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서 인상적이었고 이제 가교를 말씀하실 때 소도구랑 조금 더 하셨으면 가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니까 조금 더 쉬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백신 같은 경우는 되게 초저온에서 이렇게 유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실험할 때 보면 단백질의 경우에는 뭐 영하 20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패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건데 뭐 36도에 뒤로 안에 있고 이러면 약의 유통기한 같은 거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맨 앞에 코멘트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신 약물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개발한 건 백신에 적용한 건 아니지만 실제 백신에 적용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온도적인 부분에서 약물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부분은 실제 현실적으로 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한 거는 단백질 성장 인자를 실제로 약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 성장 인자를 처음에 패치를 제작하고 보관할 때는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듀라에 이식할 때는 어쨌든 이게 계속 방출이 되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시일만큼 방출이 될 때는 체내에서도 똑같이 이런 단백질 성장 인자들이 방출이 되거나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랑 동일하다고 간주를 하고 따로 온도 조건을 주지는 않고 그냥 이런 패치를 이식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쥐가 잘 생활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며칠 정도 가나요? 며칠이나 가나? 네, 패치를 넣고 나서 효과가 나오려면은 단백질이 며칠 정도 효과가? 제가 연구한 타겟 시일은 14일 정도였고요. 실제 동물 실험까지 현재 진행을 했는데 14일 후에는 이 기존에 없었던 미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호빵의 기억이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호빵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끽사 우리 7902님께서 추운 겨울에 사 먹는 호빵처럼 이 시기에 정말 간절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멋진 발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계